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프로테미스 강의를 하고 있는 사과대학 글로벌 기술로 미래학 서관 백전으로 듣고 있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어느덧 세 번의 강의가 지나고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프로테미스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프로테미스, SNS 기반의 프로테미스 연구가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광고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이후에 적용되는 연구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그 프로테미스의 가장 최신 기술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프로테미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생각을, 나아가야 할 방향,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총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럭 타겟 디스커버리를 위한 프로테미스 방법에 대해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생글세 그리고 스페셜 자연세포와 공간 공맥적인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글세가 프로테미스를 중점으로 해서 이 프로테미스의 내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드럭 타겟 디스커버리를 위한 프로테미스 방법입니다. 프로테미스는 이제 단백질 분자의 수체를 관찰한다는 특징 때문에 새로운 드럭의 타깃이나 아니면 드럭에 알려지지 않았던 타깃을 발굴을 해서 드럭 리포지션을 하는 데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단백질 발현 또는 단백질 수식과 PTM을 보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컨트롤 치료에 대해서 진화가 불안 상태에서 어떤 단백질의 레벨이 좀 과도하게 많이 증가가 되어 있다 했을 때 그 단백질을 이니비션하는 드럭을 찾을 수가 있고, 또는 수식화해서 어떤 단백질이 불안 상태일 때 과도하게 PTM이 되어 있거나 포스플레이션이 되어 있거나 아티레이션이 되어 있어서 이 어떤 체장 어떤 특정한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활성화시키는 상태가 발견이 된다면은 그 시그널 패스웨이를 이니비션하기 위해서 이 시장 단백질의 PTM을 막아야 되고, 또 시장 단백질 PTM의 반응이 있는 카이네이즈라든지 아니면 아스틸레이즈 등의 단백질을 드럭타깃으로 우리가 생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프로테미스 방법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단백질의 자연 자체를 볼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가 되었던 정량 단백질, 쿼antitative 프로테미스 방법이 이용이 될 수가 있겠고, PTM을 관찰하고 싶을 때는 이제 PTM 되어 있는 단백질들만을 인식하지 않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이었나요? 그때 한번 이제 방법을 같이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PTM 되어 있는 단백질들만을 인식을 해서 어떤 단백질들이 이 질환 상태에서 많이 PTM 되어 있는지를 관찰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논문들을 이용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적용하는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논문은 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메갈리노마이드의 타겟 단백질을 찾는 연구입니다. 이 메갈리노마이드는 탈리노마이드의 아날로그 계열이고요. 유비키틴 E3 라이게이즈의 활동도를 높여주고, 라이게이즈의 활동도를 높여주고, 특히 이 세레브론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특이적으로 이카로스라고 하는 IKFGDX라는 단백질 트랜스크립션 팩터인데요. 이 단백질의 이제 활동도를 저하시킴으로써 캔서셀의 증식을 막는 그런 이제 역할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탈리도마이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탈리도마이드도 그렇고 레날도마이드도 그렇고 그런 이제 특성이 이제 발견이 되어서 이제 멀티플 마이엘로마의 치료에 사용이 되고 있는 약물들인데요. 이 레날도마이드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 MDS 마이엘로디스플라스틱 신드롬의 특정 타입에 대해서도 이제 이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 효과가 있긴 한데 이제 정확하게 어떤 기전으로 그런 이제 단백질을 타겟으로 해서 이 새로운 이 적용증에 이용이 될 수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 연구 논문에서는 그 타겟을 발굴을 하는
2015년에 네이처에 공개가 되었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 MDS 셀라인에다가 이제 레나르드 마이드를 처리를 해서 두 상태의 컨트롤 샘플과 레나르드 마이드 시스 셀라인에서 타인한 단백질들을 기능 단백질하고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유리키티네이션이 되어 있는 단백질들만을 미리 분리를 해서 그 단백질들만을 분양을 해본 그런 논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이 정면 단백질에서는 역시 타겟팅, 이 두 약물의 타겟팅, 레나이도마이드의 타겟팅, 이 IKZF1 단백질이 이제 당연히 저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유리키티네이션이 들어있는 단백질들만을 발현을 봤을 때도 역시 IKZF 단백질들이 유리키티네이션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메인 타겟 단백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그것도 추가되어진 것은 CK1 단백질이 이것들과 같은 발현 영상을 보이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유리키티네이션이 증가가 되어 있고 단백질 발현 자체가 감소가 되어 있는 것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많은 검증 연구들이 이제 있지만은 이제 프로테이스 연구가 이제 앞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밝혀내기로는 CK1 알파 단백질은 이제 T53의 네거티브 레귤레이터인데 이것의 이제 발현 자체가 이 약물로 인해서 감소하게 되고 유리키티네이션 증가함에 따라서 발현이 감소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MDS들의 인식을 막는 MDS들의 셀을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밝혀내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보다 좀 더 직접적인 연구 방법입니다. 키니컬 프로토믹스라고 하는 연구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프로틴 인펙션을 연구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IPMS 또는 풀다운업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자체를 비드 이니지를 하기 위한 비드 등에 이제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작용기를 비드에 연결을 해서 디지털셀에다가 바로 넣는 투입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일종의 하나의 낚싯대처럼 이 비드에 붙어 있는 네트워크가 이제 그렇게 타깃되는 단백질들과 인펙션을 하고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 결합될 후에 이 비드들을 따로 분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안에 결합이 생긴 단백질들은 다 네트워크의 타깃 단백질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CCP 케미컬 샘플이 케미컬 프로테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작용기를 주로 조사할 때는 액티비티 베이스 프로톤 프로파일링이라고 AP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이런 식으로 비드에 그런 작용기를 붙여서 그 타겟을 바인딩을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꺼내서 SNS로 이렇게 하는 그런 스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예를 좀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직접적으로 시작 개발을 하는 예는 아니지만 시작 개발의 실패 원인을 규명하는 데 연구를 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2016년에 프랑스에서 이제 인터넷상 시험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 FAAH, 그러니까 패티티드 하이드롤레이드 이니비터라는 드러기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제 BIA로 이제 시작되는 이 약물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상 시험이 되는데, 양평 평가에서 한 사람이 사망을 하고 한 명이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이 약은 뇌신경계에 작용해서 불안장애, 운동장애가 통증들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으로 개발이 된 약물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터넷상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내부 연구팀이 이거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프로테인 샘플 기법을 사용해서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2017년 다음 해에 사이언스에 실리게 되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휴먼 뉴런에다가 이 ADPP 방법을 이용해서 이 드럭의 작용기 부분을 드럭의 비드에 연결해서 뉴런 세포에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달아붙는 단백질들을 프로파일링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달아붙는 정보를 이제 이 스냅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FAH 이니비터의 경우에는 딱 FAH 단백질들만을 이니비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신약 같은 경우에는 BIA로 시작되는 신약의 경우에는
그 외에도 오프 타겟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쪽 실험에서 더 많이 나타났고요. 이런 이제 추가적인 오프 타겟들이 많이 이제 있고 있어서 이제 뇌신경계에 불안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오프 타겟들의 단백질들을 봤던 동안 리피드에 이제 관련된 메타볼리즘에 관련되어 있는 단백질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들이 예상치 못하게 뉴스럽과 바인딩에서 이제 반응이 저해되는 것이 이제 찾아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뇌신경계 안에서 리피드에서 크라스 교감이 있게 되고 이런 이제 비로소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에서는 이런 이제 단백질들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이제 연구를 하였고, 또 추가적으로 리피도믹스 연구를 통해서 지질을 드럽을 처리한 후에 지질을 뽑아내어서 SNS로 분석을 하는 리피도믹스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해서 어떤 이제 지질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정상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각의 이펙트를 보시는 그런 내용들도 제 수행에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발굴하기 위한 방법은 이제 서멀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서멀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이제 TPP 넣기같이 얘기하는 방법인데요. 원리 자체 굉장히 간단합니다. 단백질은 이제 열에 이제 취약하고 이제 일정 온도 이상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의 변성 한계 온도가 있을 때 이 드럼과 이 단백질이 결합하게 되면 이 단백질의 변성 한계 온도가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만나 바인딩이 되는 것과 구조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열에 좀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특성을 이용해서 정상 이 컨트롤 스태프이고 이렇게 블록을 처리할 수가 있을 때 다양한 온도 조건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 조건 1부터 10까지 다양한 온도를 높여가면서 온도 조건을 준 다음에 미끄러기 이제 연결된 비드를 이용해서 이제 단백질 조건을 꺼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변성된 단백질들을 달라붙지 못하고 부러지게 되겠고, 변성되지 않고 제대로 들어가 바인딩이 되는 단백질들만이 과연이 제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샘플들을 이용해서 프로테인, SNS 기반의 프로테인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단백질들이 열에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서 갈죠. 즉 말하면은 그러게 달라붙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원 디멘저널이고, 여기에 이제 약물의 농도 조건까지 주게 되면 이제 투 디멘저널 TPP로 이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나오는 시스템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농도에 따라서 이 그런 타겟들의 발현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열에 대한 이제 이 정확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엔자임에 대한 정확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쪽은 이제 단백질의 구조상으로 안정적인 구조가 있을 때 이게 역시 드럭과 만나게 되면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고 되고, 또 이 단백질을 파괴하는 프로테올라이틱 엔자임들이 작용을 잘 못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드럭이 이제 달라붙을 때 그 부분을 따르지를 못하겠죠. 그 현상을 이용해서 드럭을 처리한 다음에 프로테올라이틱 엔자임들을 또 처리를 해서 단백질이 얼마나 잘 잘리는지를 그 차이를 보면서 드럭 타겟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멀 프로파일링에서의 이 한 가지 예시를 보았는데요. 이것도 이제 76년에 네이처 피지컬바이올로지에 제시가 된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파우르스테이트라고 하는 항암제의 타겟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파우르스테이트는 이제 쿠스 디아스틸레이드의 이제 이니비터인데요. 여기에 이제 부작용이 이제 있는 것을 나타나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이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파우르스테이트를 비드에 연결을 해서 암세포에 처리를 하고 온도를 증가시키는 다양한 온도 조건을 주어서 각각을 샘플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온도와 약물의 농도까지 두 가지의 변수를 주고 샘플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샘플링을 수행하고 나면 이제 기반의 프로테인 방법을 수행을 했는데요. 그때 이 결과를 보시면은 이 단백질의 온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 약물의 농도에 따라서 반응이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타겟이 아닌 것들은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어느 정도 온도에서는 이제 다 단백질 발현이 저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이 파로디조스켓을 처리를 했을 때 이 세포들에서는 히스톤 아티아클레이드 단백질들이 그런 타겟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유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 타겟 단백질들과 동일한 양상을, 발현 양상을 보이는 하나가 더 발견이 되었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이 페니랄라닌의 이 하이드롤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FAA라는 것은 페니랄라닌을 하이드로실로 변화를 하는 그런 소스인데요. 이 단백질들이 이 타겟 단백질과 동일하게 열에 따라서 그리고 단백질의 양물의 농도에 따라서 반응이 유지가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고 단백질에서 이후에도 이제 많은 연구들이 수행이 되어서 이 단백질이 이 지역에 타겟이라고 이제 규명을 하는 연구인데요. 그로부터 이 전략을 이제 마지막에 이 항암제를 처리를 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페니랄라닌 것, 타이로신의 체내 레벨을 꾸준히 수정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시를 하면서 연구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드럭의 타겟 또는 오프 타겟을 이제 밝히기 위한 프로테인 연구의 전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는 질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생물세 그리고 공간 제약입니다. 그래서 생물세 분석에 대해서는 그 생물세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세포인 줄로 알고 우리가 소리팅을 하거나 분리를 해냈을 때 하나의 세포인 줄로 알았지만 사실은 세포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게 밝혀지게 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크로블리하고 세포를 소리팅을 한다고 지금 가정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3D11이 파티티브고 3D45로 마이크로블리아를 딱 소리팅해가지고 이것이 다 마이크로블리아일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게 연구가 점점 더 레졸루션, 그러니까 분해하고 점점 더 작은 단위의 치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이렇게 세포나 맥주로 소리팅을 한 세포들이 하나의 세포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안에 서브셋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더해서 이제 온콜로지 쪽에서는 암 조직에서 암세포들은 다 하나의 몰레큘러 피노타입을 갖고 있는 암세포들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위치적으로 그 암 종양과 이제 신부 또는 외부에 따라서도 이 종양 세포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은 하나하나의 세포들을 다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걸 다 하나씩 관찰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몰레큘들을 다 봐야지 이 이질성 또는 이 세포들의 다양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물체를 분석을 하는 이제 필요성은 내가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떤 툴을 이용하게 되느냐 아무래도 이 분자의 총체를 관찰을 하는 우기쪽에 관심이 많이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물자 우기라든가 굉장히 빠르게 작업하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이 오기스 분석 자체 시스템이 치료들에 대해서 각각 치료되어 있는 모든 생물자들을 발현을 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제 하나의 세포인 줄 알았던 하나의 세포 분류해서 여기서 마이크로블리아에 중에서 그 마이크로블리아가 마이크로블리아 아래에 있는 하위에 있는 서브타입들을 분류할 때 그 서브타입들이 각각을 갖는 특징들 몰레큘러의 피노타입적인 특징들을 이제 바라보고 싶을 때 이 오미스 연구가 이제 이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미스 연구가 이용이 되고요.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그 개별 세포들에 대해서 이제 몰레큘들을 다 보게 되니까 그 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 이상한 전혀 보고되지 않았던 이제 몰레큘러 타입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레어셀에서도 이 오미스 연구를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연구를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생물자들의 신체를 보기 때문에 특히 단백질의 경우에 이야기하지만 그 전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이 서브타입의 마스터들, 이 서브타입만을 새롭게 분류하고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프로틴 합쳐들. 이건 레어셀 파퓰레이션의 낙서를 발표하는 데고 싱글셀 오리지널 경우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싱글셀 오리지널은 어떤 분석 방식으로 사용이 되느냐? 일단은 크게 프로틴 수로 나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노믹스, 싱글셀 지노믹스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구가 있긴 하지만 가장 잘 알고 유명한 사이언스 지노믹스의 두 가지 연구 플랫폼, 크로뮴과 이제 비지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지움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싱글셀은 아니고 싱글셀 그다음에 이제 싱글셀 프로틴에서는 나우스가 이런 기구가 그리고 자동화된 방법들 많이 분석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필로메트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이언스 지노믹스의 싱글셀 지노믹스 분석 시스템인 크로뮴입니다. 이걸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마이크로플루이딩 시스템을 이용해서 세포들의 밖으로 붙이고 FF와 함께 이 리퀴드 잼에다가 오일 잼에다가 같이 넣어서 이 오일과 물 간에 이제 금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씩 방울로 드럼렛으로 만들어내고 이 각각의 드럼들을 이제 나중에 인제스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포들마다 바코드를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의 오일 드럼렛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이 바코드를 다시 분석하게 되면 어느 싱글셀에서 유제가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결과로는 다음과 같이 수많은 테스트들에 대해서 이번 테스트 기사에서 경우는 mRNA의 발현이 어떻게 상이한지 찾아낼 수가 있는 그런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마이크로플레이틱스를 이용한 방법이고 이런 모든 시스템 자체가 지금 작동 다수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편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비주얼 플랫폼이고요. 비주얼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정리 슬라이드 같은지 슬라이드에 조직을 이제 올리게 되면 이 조직이 올라간 이 플랫폼에 이제 많은 스팟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게 됩니다. 이 스팟들은 다 이제 인젝트 분석을 하기 위한 분석이 되어 있는 스팟들이고요. 각각이 다 고유한 바코드로 이제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 이 플랫폼 위에 조직을 올리게 되고 이 조직을 이제 중간에서 바람에 있는 mRNA 모습을 이제는 스팟으로 내려서 반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샘플들을 다 섞어서 인젝트를 이용해서 시퀀싱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시퀀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바코드를 입어서 다시 디컨버루션 이 위치 정보를 다시 얻게 되면 다음 아래와 같은 다른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각각의 스팟에 대해서 이 스팟에는 한 20개 정도의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는데요. 이 스팟에 대해서 어떤 이 스팟의 이 조직, 이 스팟에 올라가 있는 이 조직에서 어느 mRNA가 많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지도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명확하게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 스테이션을 바라보기 위한 기술입니다. 단백체는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네. 이게 이제 싱글셀 중에서는 아무래도 유전물질은 증폭이 가능하다 보니 싱글셀 레벨에서도 충분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증폭이 되지 않고 그리고 프로테인스 SNP 기반의 프로테인스 분석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단백질의 양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분석을 시작할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일상적으로 이용이 되는 단백질의 양은 약 세포 100만 개 수준의 단백질 양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고요. 세포 100만 개 수준에서의 수준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러면 세포 한 명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기술개발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가장 손실 없이 싱글셀을 가장 손실 없이 가장 편하게 프로틴으로 하는 방법이 되는데요. 그 방법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스킴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조직 또는 이제 세포 그래서 싱글셀 서스펜션을 얻게 되고요. 다 이제 붙어있는 세포 없이 다 다른 세포들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이제 팩트라든지 셀 소스터 등을 이용해서 각각을 하나씩 다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어떤 이제 유전물질을 분석했처럼 자동화돼서 마이크로플루이드를 이용한다든지 바코드를 붙이다든지
그런 방법이 조금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바이 원으로 요 밑에 보시면 원바이 원으로 마이크로웨이브 플레이트에다가 하나씩을 떨어뜨려서 그 왜 하나가 샘플 하나가 들어가고 한 다음에 거기에 각종 메이저들을 처리를 해서 단백질을 뽑아내고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줄을 샘플 하나를 원바이 원으로 다시 SMS를 분석을 하는 이런 방식을 따라가게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노동 지각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마이크로웨이브이 380가지 또는 1566개가 이제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라고 할까요? 스로프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은 세포 아형 또는 레어셀 파퓰레이션을 갖고 있는 그런 특이적인 단백질을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이 존재하는 분야입니다. 단백질가 자연세포로부터 얻은 단백질을 가장 잘 분석을 하고 가장 손실 없이 분석하고 그리고 최대한 자동화를 해서 사람의 노동력을 최소화하고 그런 데 방법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이 이제 나노카입니다. 이 나노카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개발이 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런 이제 로봇 장치에서 모든 이제 치료 전처리를 수행을 하는 그런 이제 로봇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고 굉장히 이제 미세한 칩이 달려 있고 여기에서 이제 모든 리퀴드들이 핸들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나노카 칩이라고 하는 프로틴 칩이 위에 올라가죠. 이 프로틴 칩은 이제 나노웰 칩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포토리코그래피로 만들어져 있는 미세한 공정 처리가 되어 있는 표면 처리가 되어 있는 칩입니다. 여기 이제 하이드로피릭한 부분하고 포빅한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에만 이 세포가 하나가 올라가고 그 위에서 단백질이 고정이 되어서 전처리가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셀 솔서를 이용해서 이 나노카 칩 위에 하이드로피릭한 부분 위에 세포를 올리게 되고 그 위에서 이 오른쪽 영상과 같은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처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직접 찍어온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카메라가 이 리퀴드 핸들링하는 이 팁만을 갈아보고 있는 같이 움직입니다. 스위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고 모든 리에이전트를 빨아들이고 리에이전트 이런 나노카 칩 위에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 나노 이 하이드로필 부분은 크기가 좀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실험으로 생물세를 할 때는 주로 100 마이크로 정도의 지경까지는 나노웨이브이 이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화된 로봇이 이 리퀴드를 빨아들이고 자동으로 필요한 만큼 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단백질을 분해한 샘플을 분해한 리에이전트를 넣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단백질을 펩타이드로 만드는 엔자임 영양시 넣어주기도 하고 그런 이제 작업들을 이 로봇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미세하고 정밀하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시술과 손실이 거의 없이 세포 안에 있는 모든 단백질들을 다 얻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계속 2018년부터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런 기술까지 개발이 되었는데요. 세포 하나에서 단백질과 mRNA를 같이 뽑아내서 이걸 이제 샌드위치처럼 두 플랫폼을 붙여서 빼는 방식으로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MCMS 기반의 프로틴이고 한쪽은 싱글셀 RNA 드럽식 플랫폼 방법을 이용해서 시퀀싱을 하는 그런 이제 연구도 수행이 돼서 기술이 개발이 돼서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정말 진정한 의미의 하나의 세포로 멀티오드를 수행하는 그런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로는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싱글셀러부터 약 3,000개의 초중반대의 단백질에 대한 정보 가연적으로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RNA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단백질보다 훨씬 많게 싱글셀에서부터는 이제 8,000개의 뇌 mRNA의 정보를 수집하게 말 그대로 세포 하나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세트코가 프로토콜과의 상관관계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다양한 거기에 이제 일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동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 자동화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물들을 하나하나 다 마이크로웰에서 그 외 하나하나 팩트를 넣고 다 사람이 하기에는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계속 정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최대한 안 쓰고 더 많은 수의 가이드 코드를 더 잘 분석할 수 있을까? 이 가이드 코드 관건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논문이 2014년에 로드 인스티튜트에서 발표를 한 논문인데 여기서는 이제 거의 한 70% 이상 정도의 자동화를 성공을 했습니다. 프로피온 칩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이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피온 칩은 96개의 기반의 칩인데요. 싱글셀 프로틴을 위해서 개발이 된 특수한 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느낌이 이런 이제 웹이 있고요. 이 뾰족한 느낌 웹에 이 셀프가 전용 셀라인 컬러가 이용이 되는데 이 셀라인이라는 컬러가 템포가 없거나 템포가 두 개일 때는 프로팅하지 않고 템포가 하나일 때만 프로팅하는 그런 이미지기만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템포 하나씩을 이 칩 위에다가 하나씩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칩 위에 하나씩 올려놓게 되면 이 칩에서 모든 구성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미세한 팁처럼 그런 이제 미세한 팁이 키코드라는 단위로 이 코드를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탑코드를 깨고 단백질을 꺼내서 팩타임으로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을 이 셀프와 프로테오 칩 위에서 수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칩 자체를 이렇게 96개의 팁, 페이지 팁 기반의 이제 장치에 거꾸로 올려놓고 샘플을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이 특별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칩 자체를 이제 바로 SNS에 주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제 폰을 쓰는 경우는 거의 이제 샘플을 넣어주는 경우, 그리고 이 칩을 옮겨가지고 샘플을 이동시키는 경우, 그리고 이 특성에 제작된 페이지 팁을 SNS에 넣는 경우, 그리고 버튼 한번 눌러서 SNS에 구성이 시작하는 경우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하지만 이제 대량의 샘플을 자동화된 방법으로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험적인 오류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일일이 다 보지 않고 자동화된 장치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오류들은 무시하고 그런 오류들은 수반하면서도 더 많은 더 높은 트루프를 위해서 이렇게 자동화하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그래서 그럼 이제 그렇게 자동화를 만들고 있고 그래도 하루에 80개의 샘플을 분석이 가능한 현재 그런 수준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더 트루프를 높여야 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적용하는 연구는 APS를 처리한 HTTP1 셀라인에서 어떻게 단체 코드를 내어서 코드의 변화하는지를 확인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 단체 코드로 나뉘어서 코드를 둘이 나눠서 이제 준비하는 것을 이 싱글셀 레벨에서 차이나는 메시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변화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자동화된 것을 했을 때는 생보다 약 1200개 자동화되는 레벨이 높아질수록 에러 레이트가 높아지고 그리고 다이어트 하나당 얻을 수 있는 금액의 정보가 좀 달라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도 조금 서류는 좀 비슷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세트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싱글셀 또는 스페셜 이 프로젝트 기술은 이 아쿠양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한 코데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스노사이클로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설명을 보면서 네, 이거는 분석이 이제 조리 슬라이드 위에서 이루어지고요. 조리 슬라이드 위에서 안티바디들이
굉장히 많은 수의 안티바디들을 붙인 다음에 안티바디들의 생리적으로 성광을 붙였다가 떼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사이클입니다. 반복해서 여러 개의 단백질에 대한 관련 정보를 공간적으로 현재 레벨에서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타겟 레이블이라고 해서 그래서 안티바디들에다가 성광을 붙였다 뺐다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안티바디들이 붙여져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런 성광물질들이 계속 붙였다가 지구 이미지가 찍혀지고 그리고 떼어지고 그리고 다시 다른 세컨더리 안티바디를 또 다시 붙여서 또 성광이 찍혀지고 떼어지고 또 성광이 찍혀지고 떼어지고 그런 것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이크로플레이팅 시스템을 좀 이용하고 있고요. 자동으로 모든 리에이저들이 다 이 슬라이드 위를 흘러가서 모든 반응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메시지들에 대해서 멀티플렉스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동화된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과학적인 좋은 유기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행동 이미지들을 적었고, 그 다음에 이 행동 이미지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 사이클을 통해서 또 다른 단백질에 대한 또 멀티레이어를 되어 있는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는 그런 거입니다. 여기서는 103개의 단백질에 대한 이미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103개까지는 잘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최근에는 50개 마커들에 대한 공간적인 이미지를 많이 얻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슬라이드에 이렇게 머리를 올리고 피노사이트로 하는 단계에 넣어주게 되면 그래서 이미지를 얻게 된다. 그래서 한 번에 그러니까 아까는 3개까지 그 성광 이미지를 말씀드렸는데 장기 중에서 동시에 한 번에 특정할 수 있는 원리 수치기 6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오팔 시스템이라고 해서 오팔 시스템 이제 말이 되는 시스템인데 여기는 이제 5개까지 있고 5개는 이미 정해져 있는 잘 나온 걸로 이제 오프가되어 있는 단백질 세가 2개는 제공하는 세건이고요. 1개는 이제 내가 원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개 원하는 모듈을 통해서 6개의 단백질을 한 번에 이미지로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사이클 디퓨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총광이 있는 단백질들을 바꿔가면서 여러 개의 단백질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손상시키지 않는 프로세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간적인 또는 형상적인 이미지를 계속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레졸루션이 굉장히 좋아서 다이렉트 수준에서 이소포 내에 이제 서셀룰러 오가메 수준에서의 이제 발현장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스페셜 프로테믹스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뮬레 프로테믹스에 이제 높아지는 관심받고서 스페셜 프로테믹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스페셜 프로테믹스는 사실은 스페셜리 유저보드 프로테믹스에서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는 이제 단백질 생활입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조직 슬라이드 위에서 이루어지겠고요. 그 조직 슬라이드가 있을 때 조직 내의 공간 어디 내가 어디를 붙이고 싶지 그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공간 프로테믹스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 내에서 내가 원하는 분석하고자 하는核공간이 이제 RY만을 분리를 해내고요. 그 다음에 이 분리한 조직 공간, 조직을 프로테믹스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스타일로 만들고 렌시베이스 하는 그런 간단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 부분은 당연히 물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에서 미세 공간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 양도 그만큼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도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 레이저 기반의 분리하는 기술이 많이 좋아지지는 않았어서 이 매크로다이렉션
메소다이제이션이라는 기술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메소다이제이션은 기본적으로 병리학자의 하에서 어느 부분을 손으로 긁어서 그런 이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카펠 부분을 이용해서 그림 내에서 중요한 부분, 평양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을 거기에 손으로 긁어내서 거기서 프로세스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전략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마이크로다이제이션, 레이저 기반의 마이크로다이제이션 기술이 많이 개발되었고, 너무 사용하기 편해지면서 이런 내가 정말 현미경을 보면서 원하는 부분만, 정말 정밀하게 보는 그 부분만 분리를 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프로세스하고 빠르게 결합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레이저 캡처 마이크로다이제이션 같은 LCM 같은 기술들이 이런 프로세스 기술하고 접목이 되면서 다음과 같은 이제 구축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체로부터 조직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얻게 되고, 이 이미지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AI 기반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빠르게 포지셔닝하고, 그 포지셔닝 그 부분을 레이저가 자동으로 잘라주게 됩니다. 자동으로 잘라줘서 한 뇌를 모을 수 있고, 여러 뇌를 나눠서 모아줄 수 있고요. 그 뇌를 모아주게 되면 이걸 내 프로세스 처리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SNS 기반의 분석 방식으로 분석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지 데이터가 있고 분리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되죠. 이렇게 분리한 곳에 정보가 얻어지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 조직 내 어느 공간에서 어떤 단백질가 많이 발현이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 일부를 갖고 온 것인데요. 분리하는 조직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최근에는 거의 싱글셀 레벨에서도 이 레이저 캡처 마이크로다이제이션으로 잘라내고 단백질을 얻고 프로세싱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스탑들이 다 싱글셀입니다. 조직 내에서 싱글셀들이고 싱글셀들에서 각각 단백질의 데이터가 얻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단백질들마다 다 이렇게 색깔별로 단백질 다양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서 이제 하이프로파일 저널들에서 많이 이런 부분들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가장 이런 모든 기술이 다 결합돼서 그냥 처음으로 나온 게 2022년에 레이저 바이오테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싱글셀 레벨까지 레졸루션이 풀려서 스페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것이 기술에 실리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많은 좋은 것들에 적용하는 것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싱글셀 프로세스 그리고 조직 공간을 분리해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스페셜 프로세스들에 많이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어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테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보면서 이제 느낀 점들을 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말씀드린 것처럼 싱글셀 프로세스 그리고 스페셜 프로세스에서 갈 길이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벌크 프로세스에서의 한계점을 싱글셀 프로세스가 많이 해소를 해줄 수가 있어요. 정말 나중에 결과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유니크하고 귀중한 정보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실제로 임상센터에 적용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암의 임플란트 스테로젠트를 바라보게 되면 많은 것들이 해결이 돼요. 먼저 싱글셀하고 스페셜 조금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셀 솔팅 자체의 효율이 굉장히 좋아져야 됩니다. 현재는 셀 솔팅이 섹스 장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들의 이제 셀 솔터들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셀 솔팅 속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느리기 때문에 1000개의 셀을 솔팅을 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리고 1000개만 보면 물고기가 몇천 개 또는 1000개까지 가는데 그만큼의 템포를 먹기가 쉽지가 않게 됩니다. 셀 솔팅의 효율이 좀 전혀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단백질학에서는 단백질의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싱글셀은 단백질학에 적합하지 않은 양을 이용해서 분석하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다이어트프에서 얻어지는 모든 단백질들이 다 대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손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연구가 거기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화가 필요하고요. 또 지금 그렇게 해서 얻어낸 시그널 데이터를 아직까지 데이터 프로세싱하는 방법이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얻어진 데이터들의 대부분은 시그널 프로세싱이나 스페셜 프로세싱을 마찬가지인데요. 얻어지는 단백질 데이터의 대부분은 다 센스폰 분석의 데이터 프로세싱의 워크플로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단백질학 특이적인 데이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학 특이적인 데이터 프로세싱 방법이 또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 전 처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프로테인에서는 웰 기반의 기본적으로 웰 기반의 전 처리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웰에서 최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이 최소 볼륨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최소 볼륨이 있는데 이 볼륨에 따라가게 되면은 세포가 여기 볼륨 안에 이 부피의 비율이 잘 맞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마이크로리터가 눈으로 보이는 한 방울인데요. 10마이크로리터 안에 세포 하나가 따라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세포에서 단백질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단백질들이 10마이크로리터 안에 다 퍼져 있게 되고 거기에 이제 엔자임을 처리하게 되면 엔자임들이 반응을 잘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농도가 너무 굵기 때문에 엔자임이 잘 반응하지 못하게 되고 또 이 최소 볼륨 자체가 이 웰에 많은 부분을 하고 접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표면에서의 이 흡착, 단백질의 표면 흡착도 무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웰에서의 특수한 재료가 필요한 그런 좀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웰 기반으로 쓸 때도 이 자연세포들 또는 조직으로부터 분리한 샘플들에 대해서 자동화된 샘플 방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384번, 우선 1596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로봇이 수행을 해줘야지 그나마 1000개 단위의 자연세포에서의 단백질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이제 빠르게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신기술들이 적용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민감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싱글셀 프로테인스라든지 스페셜 프로테인스는 조금 아니지만 스페셜 프로테인스는 좀 의외로 싱글셀 프로테인스 연구에서는 주로 셀라인 샘플들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셀라인 샘플들은 사실은 이모탈라이즈들은 주로 이 단백질 컨센트가 많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좀 자체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프라이머리 셀을 떼서 단백질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면 그거에 대해 훨씬 더 작습니다. 같은 셀이라서 예를 들어 럼셀 라인에서 200피코그램의 단백질이 있다고 했을 때 실제로 프라이머리 럼셀에서 보면은 단백질의 양은 100에서 120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셀라인 같은 경우는 계속 분석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하도록 조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이제 모델과 실제 샘플 간의 그런 간격이 크기도 하고, 그리고 단백질의 양은, 단백질의 양은 세포 타임마다 완전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세포가 많은, 예를 들어 간색 헤파토사이트 같은 경우에 단백질 양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만으로 계속 부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포 내 단백질이 리포사이트 정리될 수도 있겠고, 레드블러셀은 잘 분석하지 않지만 이제 그런 이제 위에 단백질이 양이 작은 그런 샘플들도 분석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임상 체계의 세포들에서 단백질 결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한 2배 또는 4배의 민감물의 장비와 전처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단백질 단백질학과 스페셜 단백질학, 공간 단백질학에서 얻어지는 정보는 굉장히 유익하지만 아직까지 기술적 한계들이 많이 있고 그런 기능들을 하나씩 생겨나면서 계속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멀티라는 분야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 시기가, 이 기술 완성된 시기가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의 기술 개발들의 텀들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2년 안에는 그리고 많은 거의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인상공도에서의 스튜던트의 스케줄 프로젝트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두 가지 요약을 드릴 수 있고요. 광물 타겟을 발굴하기 위한 전쟁 제한 정보가 많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부산 전쟁 제약은 막 이머징하는 필드로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 가격에 대한 들으셔서 감사합니다.